안녕하세요. 한용쌤의 건강한 다이어트 채널의 트레이너 김한용입니다. 살이 찌는 것은 우리 몸이 소비하는 칼로리보다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기 때문이므로 소비 칼로리보다 적은 칼로리를 섭취한다면 당연히 살이 빠집니다. 문제는 식이 조절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실패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식욕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식욕을 참는 게 어렵다고 식욕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약은 지속해서 먹을 수도 없고 지속해서 먹어서도 안 됩니다. 약을 먹을 때는 식욕이 생기지 않아서 체중을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약을 끊으면 요요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 몸은 그동안 부족했던 영양소를 만회하기 위해 폭풍 식욕을 불러옵니다. 부디 잘못된 방법으로 건강까지 해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식욕을 조절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선택입니다. 식욕은 본능으로서 이성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참을 수 있을 뿐입니다. 소변을 일시적으로 참을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참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것, 자는 것, 배설 등은 생명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신은 이것을 이성이 아닌 본능으로 만들어 인위적으로 조절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잠을 안 자고 계속 참을 수 없는 것처럼 식욕도 계속 참을 수 없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쉬는 날 몰아서 자듯이 식욕을 억지로 참으면 폭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식이 조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굶거나 무리하게 제한하는 것은 지속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사량 감소로 이어져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현명하게 식이 조절을 해야 합니다. 섭취 칼로리는 줄이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등은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식욕이 생기는 원리를 이해하면 좀 더 쉽게 식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식욕이 생기는 이유는 첫째, 우리 몸은 혈당 수치가 떨어지면 에너지를 보충하라고 식욕을 느끼게 됩니다. 그 해결책은 혈당 수치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섭취하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급격히 떨어지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미나 잡곡,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1시간 이내에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하시면 우리 몸은 근육과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과 체지방을 분해하여 에너지로 쓰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떨어졌던 혈당이 올라가 식욕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로 평소에 식사하던 시간이 되면 그렐린이 분비되어 배꼽 시계가 울리게 됩니다. 야식을 먹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그 시간만 되면 야식이 생각나는 것은 공복감 호르몬인 그렐린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다행인 것은 습관에 의해서 그렐린의 분비 패턴은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그 분비 패턴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야식을 끊을 때 처음에는 힘들지 모르나 며칠만 참고 지속하면 그렐린의 분비 패턴이 바뀌어 나중에는 야식 생각이 안 나게 됩니다. 하루에 3끼를 제때 규칙적으로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세요. 세 번째로 부족한 영양소가 있을 때 그것을 보충하라고 식욕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할 때 식욕을 느껴서 음식을 먹도록 유도하기도 하지만 영양소가 부족할 때도 식욕을 자극하여 음식을 먹도록 합니다. 임산부가 입덧을 할 때 평소 안 먹던 것을 찾는 이유도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때로는 수분이 부족할 때조차도 무언가 먹고 싶다는 거짓 공복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할 때는 필수 영양소가 고루 갖춰진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거짓 공복감이 오지 않습니다. 칼로리만 높고 영양소는 적은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은 가능한 드시지 말고 영양의 균형이 우수한 한식을 드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물을 하루에 2리터 정도 드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병을 가지고 다니면서 조금씩 자주 드시면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거짓 공복감을 없앨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위가 오랫동안 비워져 있으면 식욕이 생기며 위에 적절한 양의 음식이 채워져야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고칼로리 식품으로 포만감을 느낄 정도로 먹는다면 섭취 칼로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식사를 하실 때 에너지 밀도가 낮은 식품인 야채류, 해조류, 버섯류 등의 식품을 늘리면 에너지 밀도가 높은 식품을 줄일 수 있어서 포만감을 느끼면서도 섭취 칼로리는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스트레스나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행복감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식욕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세로토닌은 음식을 먹을 때도 분비되지만 운동이나 산책을 한다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할 때, 음악을 들을 때, 웃을 때도 분비됩니다.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만 해결하시지 마시고 다양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방법들을 총동원해 보세요. 그리고 스트레스는 자신의 마음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햇빛을 볼 것인지 그림자를 볼 것인지는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를 보고 어둡다고 할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 빛을 보세요. 식욕을 무작정 참으려고 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잘못된 방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한용쌤의 건강한 다이어트 채널은 올바르고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다이어트 하셔야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독하셔서 건강한 다이어트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화이팅!